자녀를 돌보고 신경 쓰는 것은 분명한 원칙과 선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보여주면서도 부모로서의 품위와 권위는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 사랑이 자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알게 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가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격려해서 인정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아이가 자라서 가정을 꾸려도 부모의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 것은 하나도 안 챙기면서 자녀만 섬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가 요구하는 걸 눈 감고 다 받아들이지 말고 필요할 때는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부모도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이에게 알려주는 거고, 아이가 자기 인생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들과 여행 갈 계획을 세워놨는데 자녀가 갑자기 손주 좀 봐달라고 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용기 내서 안 돼라고 해야 합니다. 거절했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자녀가 정말 이해심 있고 효자효녀라면 여러분의 결정을 받아들여 줄 겁니다. 나이 들면 우리도 쉬고 건강 챙기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특히 힘든 시기에는 도와주세요. 하지만 반대로 정말 필요하지 않을 때 쓸데없이 나서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귀한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의지만 하고 스스로 서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도움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은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올바른 상황에서 해주고, 여러분도 자녀도 조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지 마세요. 상황이 허락한다면 자녀들과 한 집에서 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자녀들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의 삶을 도와주고 가족의 정을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도 자녀와 따로 사는 게 더 낫습니다. 많은 마음 전문가와 사회 연구자들에 따르면 사람의 본성에는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고,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세대가 한 지붕 아래 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부딪히면서 서로의 성격 약점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이건 마찰을 일으킬 뿐 아니라 가족의 화목하고 평온한 분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적당한 거리를 두면 공간과 시간의 간격이 성격의 약점이 겉으로 드러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함께 살지 않으면 만날 때마다 그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 거리감이 서로에게 배려와 애정을 느끼게 해서 가족의 화목과 유대관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로만 이끄는 게 아니라 자신의 수양과 자기 단련을 쌓아서 자녀가 본받을 만한 밝은 본보기가 됩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든 원만함을 바라지만 결국은 모두 삶의 여정 끝에 다다릅니다. 실제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는 건 쉽습니다. 넉넉한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겁고 하루 종일 불만을 품고 정신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도 자기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늘 긍정적인 태도를 지키며 주변 사람들과 기쁨과 도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그들이 중요한 것, 즉, 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강한 의지와 낙천적인 마음을 지키고 의미 있고 자주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계속 애씁니다. 만약 그들이 더 좋은 환경, 예를 들어 부유한 가정에 놓인다면 그 복은 더욱 그들을 성공과 완성으로 이끌 것입니다. 반면 복이 적은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환경을 탓하며 자기 인생의 가치를 높일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면 타락하고 생계를 위해 훔치거나 속이기까지 합니다. 반대로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면 게으르고 의존적이 되어 자기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을 높일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현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첫째, 다른 사람과 함께 살 때는 말을 조심하세요. 왜 다른 사람과 함께 살 때 말을 조심해야 할까요? 옛사람들은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재앙은 입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 짧은 말은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어서 말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함께 살 때 말을 조심하는 건 재난을 줄이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뜻밖의 일을 피하며 불필요한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말다툼이 일어났을 때 많이 말하는 건 아무 이득도 없습니다. 사실 싸움은 양쪽이 말을 멈추지 않고 아무도 양보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만약 한쪽이 자제해서 말 한마디를 줄였다면 대립은 커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말다툼에는 진짜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양쪽 다 불쾌하고 지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말다툼이 폭력으로 번져서 몸싸움에서 생기는 결과는 말로 인한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또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앞에서 속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만약 상대가 좋은 사람이라면 조용히 넘어가고 여러분을 섬세하지 못한 사람 정도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실수로 드러낸 약점을 이용해서 이용하고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습은 가볍게 건드리기만 해도 찢어지는 얇은 종이 같은 것입니다. 더구나 말 많은 사람은 자기는 만족감이나 편안함을 느끼지만 듣는 사람은 불쾌하거나 고통스럽기 쉽습니다. 말을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고 끝없이 계속 이어가서 상대에게 한마디 끼어들 틈도 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주제나 다른 사람의 관심사와 상관없는 일이어도 자기 생각을 열심히 계속 말하고 듣는 사람의 감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양방향 주고받기가 필요하고 양쪽이 의견을 말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효과적인 대화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멈춰서 들을 줄 모르면 상대는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차가운 태도를 보일 뿐입니다. 그러면 양쪽 관계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둘째, 혼자 있을 때 마음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으로 지내야 합니다. 왜 혼자 있을 때 마음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으로 지내야 할까요? 그건 혼자 있으면 지켜보거나 주의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잡념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쉽고 더 나아가 잘못된 일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을 지키는 건 나태하거나 방종하지 않고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일으키는 행동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몸에 해로운 게으름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주변 사람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 보면 자기도 똑같이 합니다. 동료나 경쟁이 사람의 진보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곁에 없으면 주의하거나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게으르거나 늘어지거나 노력하려는 의지를 잃기 쉽습니다. 힘든 일을 한 뒤에 적당히 쉬는 건 필요하지만 게으름이 오래가면 점점 의욕을 잃고 자기 관리도 못하게 되어 자신이나 사회에 가치 없는 사람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또 생활 습관이나 생활 방식이 무너지는 걸 피해야 합니다. 아무도 곁에 없을 때, 특히 먼 곳으로 출장 가거나 오랜 기간 혼자 살 때는 나쁜 습관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과식이나 불규칙한 식사, 담배, 술, 그리고 도박을 하거나 심지어 건전하지 못한 오락에 빠지는 것 등입니다. 이런 행위는 몸의 건강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정신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어 점점 몸도 머리도 쇠퇴하게 만듭니다. 더구나 혼자 사는 사람은 절대로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람은 자기 행동을 느슨하게 하기 쉽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면 욕망이나 자기 것이 아닌 걸 빼앗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감시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람이 건전하지 못한 관계에 빠지거나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기 쉽습니다. 이런 행위는 개인의 평판을 망칠 뿐 아니라 사회에서 비난받고 가족과 친구의 신뢰를 잃으며 심지어 감옥에 갈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언제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차분하게 살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한계를 압니다. 그들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모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행동이든 작은 행동이든 모두 흔적을 남기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있고 그건 빠르거나 늦거나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연재해나 위험은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사람 자신에게서 생기는 재앙은 자기를 단련함으로써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사는 사람은 생각과 행동 모두에서 균형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과 의지를 다스리는 것의 가치를 잘 압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지키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냥 좋은 생활을 보낼 뿐 아니라 스스로 인생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생활을 보내는 비결입니다. 이제 세 자녀에게 버림받고 혼자 살게 된 어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될 것입니다. 저는 70살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세 자녀를 키워냈고 지금은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 저는 아이들이 번갈아가며 저를 돌봐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3명 모두 각자 이유를 대며 제 돌봄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슬픔에 눈물을 흘렸지만 그들은 전혀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큰아들 민수가 제게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입니다. 엄마, 이제 그런 불쌍한 척 그만하세요. 남들한테 웃음거리 되기 싫으면 저 고소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내린 어떤 결정이 그들에게 평생의 후회를 안겨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 힘을 다해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껴 쓰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애썼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무리 없는 범위에서 이뤄졌습니다. 아이들은 기대에 부응해 줬습니다. 당신은 대학 가는 게 흔치 않았는데 셋 다 대학에 붙고 졸업 후 안정된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을 보니 저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정말 복받은 가정이네요 라고 했고 저희는 겸손하게 기뻐했지만 속으로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제까지의 노력이 보람을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 왜인지 저희와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시간 있으면 집에 와서 선물도 가져오고 정답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오는 횟수도 줄고 전화에도 퉁명스런 대답뿐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손주 돌봄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겉으로는 부모에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저희를 귀찮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이 변한 걸까? 생활이 좋아지니 부모를 가볍게 여기게 된 걸까? 그래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저희 노후를 돌봐준다면 그걸로 됐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서로 도우며 최대한 아이들에게 기대지 않고 살았습니다. 작은 문제가 있어도 이웃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생활비도 남편 연금이 없어져서 줄었습니다. 건강도 나이와 함께 나빠져서 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적은 연금으로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 돌보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번갈아가며 저를 모셔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하며 둘째 진수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진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아내 성격도 어려워서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딸 미경은 시집 갔으니 오빠들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이웃에서는 복지센터에 상담하라고 했지만 아이들이 불효자라는 소문나는 게 싫어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유를 대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큰아들 민수에게 먼저 네가 좀 부탁할 수 없겠니?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빠서 안 된다며 제게 30만 원을 주고 이걸로 어떻게든 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에 화가 치밀어 저는 그럼 복지센터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음대로 하세요. 창피당하는 건 엄마예요 라고 내뱉었습니다. 저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 아이들에게 의지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3년 전 제가 사는 지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되어 제 땅과 집이 매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새 아파트 2채와 2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저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집에서 내쫓고 이제 오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선물이나 비싼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와 엄마를 위해 만들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갑작스런 친절이 보상금과 아파트를 노린 거라는 걸 알고 있던 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2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노인을 위한 케어시설에 들어갔습니다. 더욱이 간병인을 고용해서 편안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걸 안 아이들은 화를 내며 그 돈에는 자기들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 재산이고 그들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그들은 후회하며 다시 저를 모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과거 무관심과 차가움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저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게 최고라는 걸. 저는 제 인생을 즐기고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의 유대나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자식 관계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의 이해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노후를 맞이하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살아갈 힘을 갖는 것의 소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행동을 일으킬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1을 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이 영상을 보시느라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